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협 회장 임현택이 노린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윤 정부의 사과, 그 다음에 사과를 하면 바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탄핵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자, 지난 추석 연휴 때 응급실 사태, 요걸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임현택의 뒤에는 임종석이가 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흐름을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보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임종석이가 갑자기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이가 임현택을 만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의료계 이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이가 어제 임현택을 만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이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있을 이재명의 위정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코가 깨어서 지금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좌파 언론들은 이재명과 임현택의 손을 잡고 또 마치 이것을 크게 벌리려고 할지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재명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냥 한동훈이가 제대로 그냥 목줄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이재명이가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의료협회하고 합세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윤 정부를 흔든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는 위정 혐의가 남아있죠. 이거 가지고 더 크게 그냥 이재명이가 살아남지 못하게끔 한 번 더 목을 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꼼짝없이 지금 여기서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현택이를 만나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것이나 이재명이가 임현택이를 만난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종석이가 꽁무니 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응급실을 이용해서 추석 연휴 때 뭔가 모르게 저들이 기획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를 이용해서 응급실 의료사태를 터뜨려서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으로 흔들려고 했다. 그 모든 것은 뒤에서 임종석이가 모두 조종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6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추석 연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응급실 상주하다시피 계속 우리 국민들을 긴장을 늦추지 않게 계속 만반의 태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것이 결국 선등도 맥히지 않고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아느냐? 이재명도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이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꽁무니 도망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북을 내세워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서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재명이는 왕따 당합니다. 언론들한테 왕따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이제 마지막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임현택이 만났습니다. 정부가 유연하게 나와달라고 얘기하네요. 자, 결국 정부가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의료협회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좀 따라달라는 것이죠. 결국 임현택의 그동안 노린 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받아내고 만약에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탄핵시키겠다. 지금은 이제 탄핵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법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탄핵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계속 흔들겠다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를 흔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문재인을 심판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노리고 임종석이가 의료표를 내세워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그야말로 응급실 사태에서 저들이 어떤 것을 기획했는데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유연하게 나와달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모든 것을 맡겨달라,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임현택을 만났는 것이고요. 결국 한동훈 대표가 누굴 독대합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안 나서고 국회에서 여야 의정 대표가 합의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표가 인정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이 아닌, 정부는 지금 원칙을 지키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의정 협의회가 그것을 만나서 해결하면은 그에 대한 것은 인정하겠다, 이 정도로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주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이 만나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임현택이가 국회에 여야 의정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달라,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부가 유연하게 좀 대처해달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것이나 어제 이재명이가 의협회장을 만난 것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종석이가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워서 지금 뭡니까? 이슈를 전환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꽁무니 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수성여유 때 응급실 사태에 임종석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실패하니까 임종석이는 또 다른 것을 지금 이슈를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는 지금 잘못하면 어때요?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친노 세력을 왕따시키기 전략이 바로 임종석이 앞에는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협회장 임현택 뒤에는 임종석이가 있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임종석이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불편한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 자, 결국 이재명이가 이것을 적극 해결하자고 지금 나선 것이죠.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이제 임현택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게 바랐던 것은 윤석열 정부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정부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결국 좌파 언론들과 이 임종석이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전원들이 터뜨려서 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탄핵하고, 이것이 저들의 전략이고 저들의 전술입니다. 이 정치가 항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뽑는 것도 다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전쟁에서는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전략 전술에서 지면은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은 해결되는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이는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 즉 임종석이한테도 협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즉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재명 목줄을 틀어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의료협회 이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이재명이가 의료계를 해결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이 분열이 시작되었죠. 자, 결국은 민주당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 친문 세력이 완전히 지금은 이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임종석이가 지금 뒤에서 임현택이를 조정하다 이제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워서, 자, 여기서 임종석이가 나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결국 앞으로 되기는 임종석이가 적극 나서서 호남 세력을 뒤에 얻고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런 뜻에서 임종석이가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싸움으로 인해서 어때요? 호남 세력을 뭉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석이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면은 임종석이가 호남 세력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남 세력과 이재명은 싸울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도 지금 여기서 물러서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궐선거에서 조국이가 오히려 이재명과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야당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노린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임종석이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서서 임종석이가 호남 세력과 이재명 세력을 분리하고 결국 임종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호남 세력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은 뒤에 임종석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임종석이가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임종석과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호남 세력과 이재명 세력의 대결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노리는 그리고 윤석열 대표가 노리는 야당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뒤는 임종석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임종석이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임종석이가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즉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이슈 전환을 한 것입니다. 남북 대결로 몰아간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싸움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 여유있게 웃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임종석이가 이제 전면전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문재인 심판을 적극 나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저 좌파들이 시킨 게 아니고요. 좌파들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과 또 누구를 이용했어요? 이명박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형을 약간 치니까 이명박이가 권성동을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결국은 똑같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을 똑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때요? 지금 문재인 세력을 치지 않으면 이재명이는 끝나는 것입니다. 정치 생명. 이미 이재명이는 걸려있지 않습니까?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려있는 데다가 또 하나 위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한테 잘 보여야만이 위정 혐의는 그나마 조금 약하게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여기서 문재인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냥개는 이제부터 사냥을 열심히 하게 돼 있다고.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은 지금 이재명을 적으로 보고 이재명한테 적극 방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종석이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문재인 뒤에서 조종한 자가 임종석이기 때문에 이제는 임종석이가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과 한판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좌파들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야당만 호남 세력과 친노 세력을 갈라놓으면 무조건 윤석열 정부는 이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서 어때요?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컨트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 심판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은 이 좌파 세력을 갈라놓아서 차기 대선 그리고 차기 총선 무조건 국민의힘 우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